그 지난 영상에서 아이의 감정을 받아줬다가는 숙제를 못 시킬까봐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신다. 그렇지만 감정은 받아주되 할 거는 해야 된다. 숙제는 해야 돼. 시킬 건 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네가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부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고서는 근데 할 건 해야지 앉아서 가서 해 라고 하면 아이가 나 공감 못 받은 것 같아 라고 여길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부모 입장에서 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을 가져서 일관성이라는 걸 조금 오해해서 앞뒤가 같게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배신감 느낄까봐 걱정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육아의 대원칙, 교육도 마찬가지의 대원칙은 그 마음과 행동을 딱 구분해서 마음은 최대한 다 받아줘도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은 그래도 꾸준히 습관도 이제 알려줘야 되고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부모는 앞뒤가 다르면 아이가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가 내 마음조차 안 받아주고 숙제시키는 거랑 마음은 받아주지만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고자 숙제시킨다는 거를 경험하는 거는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언제든지 이거 구분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시작점인 것 같아요. 구분을 못하면은 내가 마음 받아주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자꾸 생기고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따 숙제시킬 거니까. 나의 공감이 거짓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부모 스스로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진짜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진실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요 행동 때문에 내가 그걸 주저하면 이게 뭔가가 충분히 공감 못하고 좀 못 다가가거든요. 미묘하게. 그거를 또 기가 막히게 아이는 알아채죠. 왜냐하면은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거라서 그런 걸 내가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진솔하게 다가가고 또 진솔하게 시키고. 감정은 받아주고 하지만 할 건 해야 된다. 그렇더라도 아이 입장에선 정말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안 다를 것 같다. 또 실제로 안 다르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이렇게 단면을 보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1, 2년 이상의 긴 시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이는 금방 내가 뭐 마음 받아준다고 해서 행동을 제깍제깍 하는 게 아니라서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계속 이제 뭐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받아주는 게 운동으로 치면은 코어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이님이 또 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이 아이가 성취욕이 좀 낮은 것 같다. 아이의 성취욕이나 도전 의식은 어떻게 올려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성취감이 강한 아이들이 좌절감이 큽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 영상 속 아이들은 다 내가 막 잘하려고 하고 성취욕 높은 아이들은 아닌가요? 애초에 좀 저희 아이는 잘해볼 의지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도전의식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주셨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그게 이제 분명히 기질도 있어요. 성취욕이 큰 기질도 있고 에너지가 많은 기질도 있고 욕심이나 질투심 이런 게 많은 기질도 있고 또 맞물려서 감정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경험하는 아이들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반대 측면도 있어요. 별로 성취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별로 느끼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막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보는 아이가 앞으로 계속 아이가 보일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이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나 아니면 어떤 발달 측면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성취욕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걸 좀 더 이렇게 도와주고 강화시키려면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욕구, 성취 욕구, 발전하고 싶은 욕구, 의욕, 동기를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에는 크게 세 개가 필요해요.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자율성. 보통 이제 원래 에너지가 없는 아이, 성취욕이 없는 아이도 있지만 성취욕이 잘하지 않을 환경이 된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차피 뭐 하고 싶어도 안 될 거니까 못하게 할 거니까 내가 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 훼손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성취욕이 자랄 틈이 없고요. 그래서 1번 자율성 너무 중요하고 네. 부모로서 유대감을 계속 주는 거, 안전기지가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감정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이제 유능감이죠. 자기가 네. 뭔가를 했었을 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는 공부 정서지만 이런 유능감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서 초등학생일 때 특히 중요한 게 공부에 꼭 성취욕이 없어도 예를 들면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체육이든 네네. 자기가 좋아하는 네. 측면에서 뭔가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을 때 도전을 충분히 해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로서 성취를 해보고 이게 자기 유능감이거든요. 네. 그 유능감이 공부 쪽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중학교 가면서 내가 이 흥미는 떨어졌는데 공부 쪽으로 하고 싶은 흥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옮겨가요. 그래서 나는 미술을 도전해봤더니 됐어. 어느 정도.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 유능감이 옮겨가요. 네. 그래서 이런 유능감을 키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꼭 공부 쪽이 아니어도 네. 다양한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측면에서 유능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이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데 너무 중요해요. 네. 네. 정말 그렇겠네요. 부모님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아이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머리도 좋고 하면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잘 안 해요. 어떤 이유에선지. 근데 또 아이들 중에서도 나는 정말 하면 잘하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야.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마음이나 이런 정서 자체는 도움이 되나요? 나중에 내가 정말 하려고 했을 때 괜찮고 좋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건지. 네, 그게 양면이 있어요. 정도 차이에 있어서 역시 조금 마음 편하게 천천히 하는 측면인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쪽 측면에서는 회피인 경우도 있죠. 내가 뚜껑 열기 싫어서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봐 네.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제 최대한 미루는 거예요. 근데 했다가 안 될까 봐. 미루는 이유는 역시 이제 했다가 안 될까봐. 안 되는 것 자체보다는 안 되는 걸로 인한 그 감정, 뭐 좌절감일 수도 있고 실패감 이런 거, 패배감을 아이도 느낄까봐 또는 부모가 느낄까봐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이유도 역시 또 아까 말씀드린 완벽주의랑도 관련이 돼요. 내가 기준이 너무 높을 때는 그냥 시행착오나 뭔가 이런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요. 딱딱딱딱 성공 경험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네. 그래서 회피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양쪽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봤던 대부분은 회피 쪽이 많은 것 같아요. 네.